오늘도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화요일 방송 11시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아나운서님, 네. 오늘 시장이 그나마 좀 살만할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모처럼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이게 사실 코스닥이 좀 많이 상승을 해줘야 돼요. 솔직히 이제까지 코스피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네. 그냥 특정 우량주만 지수를 올려준 것뿐이지 뭐 중소형주 쪽으로 뭐 수급이 갔습니까? 근데 보면은 확실히 코스닥 지수가 좀 크게 오를 때 어라 내 종목도 좀 오르고 있네 하는 날이 보통 많았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저 잘 보세요, 시청자분들. 네. 지금 코스닥 쪽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코스닥 시가총액을 높이는 거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에요. 근데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주가가 갭 상승이 된다고 하면 코스피 쪽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코스피 쪽의 시가총액 순으로 돼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차 전지가 천천히 분위기를 타고 있으니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에 몰두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오늘 2차 전지주가 새롭게 시나리오대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분위기를 제대로 타실 분들 나는 통장, 나는 계좌하고 바람을 맞는 것보다 나는 2차 전지하고 계좌, 2차 전지하고 새롭게 뜻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이 방송은 끝까지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에코프로가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문가님? 어제 같이 방송했는데 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왜 에코프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올라오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시 에코프로는 솔직히 상승한 호재가 있어가지고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네. 상승한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것보다 이제까지는 좀 그동안 많이 빠졌고 이제는 2차 전지가 상승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야 합니다. 네. 분위기를 타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만들어가고 그 명분이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최저가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단 2차 전지주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지만은 사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안전한 건 삼성 SDI라고 말씀드렸고 네. 여기서 중소형주 테마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 솔직히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은 테마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도 10%가 갈 수가 있고 밑으로도 10%가 갈 수가 있죠. 하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 1,500만 명이 에코프로를 그 정도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따라가지고 시장 환경에 맞춰가지고 에코프로가 상승하면은 나머지 2차 전지 우량주도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에코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오랜만에 에코 소리 있잖아요. 에코 소리만큼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스키장 갔다 오고 있다가 스키장은 그동안 갔다 왔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봄에 복귀하는 시즌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모멘텀이 여러 가지 갖춰져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요? 왜냐면은 최근에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거 터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터지면 시장이 꺾일 텐데 아이고 2차 전지 안 그래도 안 올라가 죽겠는데 뭐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싸운다는데 2차 전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이고 그 발 닦고 주무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가 중소형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웃긴 거 어제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이 되더라도 부품 쪽으로는 관세 쪽으로는 반사 이익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즉 2차 전지 소재주에는 반사 이익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누구한테 수혜가 되나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네. 기가 차고 코가 베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2차 전지 모든 소재주, 우량주들이 다 떨어져야죠. 에코프로부터 다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 언론이 참, 이 눈 뜨고 코를 베게 만드는 이 언론이 정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소재주 쪽으로는, 즉, 2차 전지가 반사 이익은 된대. 근데 한쪽은 부품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을 못 본대. 이 보세요들. 환율에 따라 가지고 관세도 틀려지는데 그걸 왜 본인들이 뭔데 정합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환율에 따가지고 우리가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하는데 네. 관세 부과가 반세 이익이 됐지 안 됐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환율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로 달러로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인분들은 약간 좀 비둘기가 아니고 매파예요. 매파. 자극적인 기사만 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차 전지는 당연히 반세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2차 전지 매출액이 더 증가가 될 것이다. 이거는 현실적인 요소예요. 네. 저는 솔직히 2분기, 3분기는 2차 전지가 매출이 극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1분기, 4분기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게 주가의 기대감이거든요. 실적이 작년만큼 크게 안 나와도 4분기, 1분기보다는 더 좋게 나올 것이다. 더 좋게 나올 것이다. 이 좋게 나오는 거에 기대감 형성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가 반사 이익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천천히 분위기를 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이 어느 정도 투심을 개선시켜주고 여러분들 종목이 2차 전지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비중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 종목이 2차 전지 아니더라도 2차 전지 우량주가 올려주고 시가총액을 올려주면 투심이 개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개별 종목이 시장 영향에 따라서 하락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이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난 4분기, 1분기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2분기, 3분기 매출이 아주 극대화는 아니더라도 지난 4분기와 1분기보다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부분 2차 전지에 앞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올려서 100%까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소재단에도 그 수혜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님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 제가 힌트를 하나 저기 시청자분들께 드려보고 싶은데 네. 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어제 그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트위터죠. 트위터 X에. 그거 지금 이걸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럼요. 난 이거 아침에 술 먹고 온 줄 알았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그 나네. 로어링 갑자기. 키티라고 합니다. 머디 키티? 로어링 키티. 롤리 키티. 내가 아침에 우리 네네. 시청자분한테 브리핑을 해드리긴 했는데 네. 게임스톱. 여러분들 게임스톱하고 작년에 게임스톱을 기억하시죠? 네. 게임스톱이 작년에 500%에서 600% 정도가 2년 전에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오, 게임스톱이. 게임스톱 그것도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게임스톱에 따라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다 게임주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에 아까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죠? 로어링 키티가 그 로어링 X의 닉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레드인 것처럼. 그렇구나. 요이키티. 이 요이키티 그 사람이 2년 전, 21년도만까지만 하더라도 네. 거기에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견합을 시켰어요. 단합을 시켰죠. 단합을 시키고 이 기관들이 산 공매도하고 개인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보는 건데 개인들이 자꾸 주가를 올리니까 게임스톱을 올리니까 공매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공매도들이 또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쇼크버링이라고 하죠. 쇼커버닝. 우리가 예전에 NNF처럼 쇼커버닝 올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쇼커버닝으로 인해서 게임스톱이 500% 이상이 2년 전에 상승됐다가 와우. 최근에 아까 이 뭐라고요? 로어링 키티. 요이키티. 이 요이키티가 컴백을 한다. 그 트위터 메시지를 내면서 네. 이 주가가 갑자기 어제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였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이걸 사람이 아까 트위터에 사진 한 장 올려가지고 네. 주가를 거의 한 70%가 넘게. 70%까지 올라갔어요. 네. 100%까지 올라갔다가 중간에 멈추기까지 하고요. 네. 저 트위터 하나에 그림 하나 올려가지고 컴백하는 거 아니냐. 그 기대감에 다시 한번 공매도들이 깨질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게임스톱이 올라갔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가지고 게임스톱이 과거 2년 전에 500% 정도 상승할 때 그때 제일 큰 수혜주가 네오위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오위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87년생인데 오락실 가면은 네. 여러분들 오락실 다 기억하시죠? 그 오락실 가시면은 네오위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오위즈. 네오위즈가 옛날에 그 오락실 게임 많이 만들던 그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제가 저희 오빠랑 같이 이거 메탈 슬러그 이런 거 많이 메타 슬로그도 나오고 킹 오브 파이터. 그럼요. 나는 킹 오브 파이터 90C 되게 잘해요. 저 98. 98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세대가 그렇구나. 신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따라서 네오지오. 그 네오지오하고 해가지고 네. 게임스탑하고 예전에 제휴한 협력이 있기 때문에 네오지오가 예전에 주가가 한 달 동안 90% 정도 동안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21년도에. 근데 지금 현재 네오위즈 주가가 어떤 상황입니까? 네오위즈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왜 이거 게임스탑 진짜 90% 올라간 거 맞아요. 지금 완전히 방귀 뀌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게임스탑 이슈는 어제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한번 위메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위메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아니, 더 없네요. 아니 중간에 누가 도망갔나? 왜 저래? 자, 여러분들 왜겠습니까? 왜겠습니까? 왜죠? 금투세 때문이에요. 아,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 최근에 일주일, 2주일 동안 시장을 보면은요, 응. 정말 지저분했어요. 정말 거래량이 거의 한 염소똥만큼 나왔는데 토끼똥만큼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진짜 없고, 아니 안 좋은 좋은 호재가 나와도 이 좋은 호재가 나와도 수급이 형성이 안 됐어요. 제가 정치적인 성향은 없습니다. 소식과 말씀드릴게요. 금투세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금투세, 만약에 금투세로 인해 가지고 일주일 반 동안, 2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준 거를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나요? 보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 피해는 정부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부자 감세에 따라 가지고 금투세를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시행해야 얘기하고 된다. 있는데 부자가 아무리 재산이 줄어들어도 부자는 부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 부자 감세 하나 때문에 세금을 매긴다?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누가 주식해요? 나부터가 주식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5천만 원 수입 받는데 5천만 원에서 25% 30% 세금 낼 수 있겠어요? 그 세금을 왜 내요? 세금을 안 내죠. 세금을 낼 바에는 당연히 미국 증시, 뭐 일본이나 이런 거 하죠. 만약에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되잖아요. 전 미국 주시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영국처럼 증시 선진국. 선진국이 아니에요. 네. 선진국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 선진국이 아닙니다. 네. 우리 한국은 신흥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증시의 신흥국입니다. 응. 근데 일본하고 미국, 뭐 영국처럼 그렇게 똑같이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이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네. 30살짜리 아저씨가 먹는 약이 2살, 3살짜리 애기한테 주는 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모음집이 많지가 않는데 지금 시장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금투세를 시행한다고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네. 아니면은 민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이 돼요.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되면 그 자금이 또 어디 갑니까? 집값이 올라가요. 부동산으로 네, 향한. 부동산은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올라가고 증시 쪽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되면 부동산이 올라가요. 제가 최근에 말입니다. 네. 저희 동네 고향이 어디냐면은요. 네. 도봉구의 방학동이에요. 그 방학동 앞에 쌍용 아파트가 있어요. 쌍용 아파트. 제가 그때 21년도까지만 해도 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21년도에 금리 인하 때 그 집값이 원래 2억 몇 천만 원짜리였는데 7억까지 뛰었어요. 그만큼 네. 많이들 영혼 끌어가지고 전세하고 대출 받고 했는데 결국에는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된 거 부동산으로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 및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민생에 따라 가지고 이 금투세를 시행한다? 이 누구 머릿속에서 솔직히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주식하고 연계된 펀드 채권도 다 무너져요. 펀드 채권도 무너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금투세가 시행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투심은 악화가 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대만이 있었어요. 네. 대만에 타이베이하고 해가지고 주식이 있는데 1988년이었죠. 1988년도에 대만
증시가 그때 금투세율 시행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음. 대만이 그때 금투세 시행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700이면은 코스피가 1,600까지 한 달 동안 30% 이상 빠진다고 봐야 합니다. 네. 대만이 그런 이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지 않고 민생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뭐 이런 거 방식으로 여러 가지 구조도 많지만 이걸 꼭 증시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것보다 네. 제가 반은 게 있습니다. 네, 뭐죠? 우리나라는 기술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을 꾸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으로 기술주로 삽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통해 가지고 산정이 되고 더 많은 기술력을 원활하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기술주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매력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투심의 지수가 견인되고 오늘 에코프로빔이 상승한 것처럼 2차 전지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살만한 구조를 만들어줘야하는 게 저는 정말 정부한테 이런 걸 바라고 싶습니다. 괜히 그렇습니다. 그 금투세 그냥 폐지하시고 제 마음 같아서는요. 금투세를 폐지하고 어느 정도 이 기술주 우리나라 증시에 맞는 환경 요소에 맞는 그에 맞는 제시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네. 게임스탑이 어제 올라간 것처럼 오늘 게임주들이 다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님, 사실 저는 그 게임스톱 사태 당시에 이게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게임스톱의 주가를 올렸던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비슷했던 게 바로 에코프로의 사례였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만 원래는 7월부터는 이게 재개가 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장이 되게 된다면 이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공매도 세력에 또 대항해가지고 에코프로 주가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타사 전문가보다 완전히 진짜 전문가 같아요. 아나운서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피디님, 네. 제 얘기 잘 들으시죠? 자, 좋습니다. 네. 피디님, 그러면 작년 우리 12월 5위 차트로 2차 전지 한번 다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작년 12월 5위.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거는 공매도 제한을 6월 달부터 6월 달에 끝내는 게 아닌 연장을 시켜야 합니다. 공매도를. 자, 공매도를 왜 제한시켜야 우리나라 증시 시장이 왜 살 수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투심이 악화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CPI, PPI 때문에 시장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방귀나 먹으라고 하십시오. 그 방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CPI, PPI는 너무 많이 울고 먹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확신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기술주에 대한 이슈도 없을 뿐더러 금투세 때문에 투심이 약간 좀 악화가 된 거예요. 하지만 금투세가 그렇다고 내년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개정이 되면은 그 유예 기간이 3년, 4년 가다가 또 이렇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이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갖고 아마 이 금투세를 시작하면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불만을 제일 많이 들 수 있는 게 이걸 만들어낸 정치 쪽이기 때문에 괜히 표 깎아먹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은 금투세 때문에 투심이 악화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에코프로 12월 5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12월 5위입니다. 자, 작년 12월 5위 보면은 자, 상한가를 달성을 했죠. 에코프로가. 그렇죠? 여러분들. 자, 밑에 있는 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0%예요. 지금 PBR, 금투세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공매도 제한은 또 연장시켜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TCC스티, 그 다음에 TCC스티하고 포스코 엠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CC스티하고 포스코 엠텍도 12월 5일 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밸류업,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금투세 그런 것보다 정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공매도 제한을 더 시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뿅. 자, 12월 5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TCCT는 몇 %까지 올라갔죠? 14%. 14%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는
28. 포스코 엠텍 28%. 자, 포스코 엔텍은 28입니다. 아, DX입니다. 네, 포스코 DS입니다. 네. 포스코 DS가 28% 갖고 또 그 위에 TCCT는 거의 10% 정도 올라갔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는 똑같고 그다음에 지금 TCCT하고 포스코 DS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리튬주요 한번 가보도록 오. 할게요. 아이고 우리 PD님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하이드 리튬, 그다음에 리튬 포스. 리튬 포스 12월 5일 차트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렇지.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이 그렇지. 일제히 급등을 했던 거죠. 한번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2월 5일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죠. 저래봬도 상한가입니다. 네, 상한가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오,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죠. 네. 자, 여러분들 하이드 리튬 포스도 12월 5일 날 상한가입니다. 네. 자, 피디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무 힘드시죠?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피디님한테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작년 12월 5일 딱 거를 찾고 네. 있으신 겁니다. 아니 자, 근데 이래서 이때 코스닥 지수가 3%인가 4%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밸류업이 네. 문제가 아니에요. 어.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매도 제한을 시켜야 이렇게 공매도. 12월 5일 날처럼 상가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님. 정부님이 한다. 어쨌든 PBR, 왜 금투세 그런 거 말고. 좀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열받아가지고. 네. 어쨌든 공매도 다음 제한 종목 뭐 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너무 많으니까. 첫 번째는 또 금양입니다. 금양. 네. 금양하고 그다음에 에코엔트림을 보도록 어우,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좀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자분들. 자, 따라서 에코엔트림 금양은 또 보여드릴 건데 12월 5일처럼 되려면은 네. 이 공매도 제한이 어느 정도 또 연장이 돼야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금양도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예요. 12월 5일 날. 그다음에 그 무더기 밑에 상한가. 에코엔트림도 15% 정도. 15% 정도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그 두 가지만으로 AI주만으로 반도체만으로 만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12월 5일처럼 3% 이상 상승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차트 지금 8개를 여러분들한테 차트 형식으로 12월 5일날 다 보여드렸는데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2월 5일날 2차 전지가 상승하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3% 이상 상승했어요. 어우, 네. 서킷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이하게 아니하는 생각으로 아니 삼성전자 저렇게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가서 코스피 2,700 올라갔는데 투시면 계산이 안 된대. 이렇게 있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 밸류업, PBR, 네. 금투세 지금 정부는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니고 12월 5일 날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진짜 개인 투자자들한테 열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5일 날 코스피 코스닥이 3% 이상 상승은 공매도 제한이 하는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12월 5일 날 2차 전지가 무더기로 상가 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2차 전지 상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가 공매도 연장을 제한을 시켜줘야 6월 달에 다시 한번 저렇게 상승할 수가 네. 있습니다. 과거 차트는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에 대한 기법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똑같은 이슈에는 테마가 똑같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 이 금투세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이런 것만 정부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 제한 연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도 살 수가 있고 대한민국 표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첫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오는 6월에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12월 5일 당시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등했던 이유가 바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인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지수들이 2차 전지주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에서 간밤에
75% 급등한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스톱이라는 주식인데 게임스톱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다 싶은 게 바로 3년 전이었습니다. 2021년에 바로 이날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이때 게임스톱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로어링 키티라는 닉네임을 쓰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공매도 세력에 맞서 싸우자라고 해서 개미들을 이렇게 집결을 시켰습니다. 아, 난 저 사람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집결을 시켜서 우리 게임스톱 주가가 300% 넘게 올랐던 과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아나운서 여기서 네. 이것 좀 더 붙여줘. 네네. 뭐 이렇게 뭐 자랑하면 안 되지만 네. 작년 12월에 네. 에코프로 NNF 쇼커버리 내가 했잖아. 그것도 한번 어필해줘. 그렇습니다. 피디님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안 된다고 하시네요. 자랑하려고 하셨는데 잘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게임스톱 바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과 맞서 싸웠던 게 바로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매도 연장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면서 게임스톱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우리 2차 전지주들을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만약에 2차 전지주들이 공매도에 맞서서 주가가 오르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 오르면 손해 보잖아요. 정확히 봤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네. 과거 게임스톱 때 공매도 수혜주 올라간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HLB였어요. HLB. 그래요. HLB였어요. 오. 바이오 쪽에서 네. 공매도가 제일 많았던 게 21년도에는 2차 전지가 아닌 그래요? 바이오 중에서는 세트리온하고요. 그다음에 HLB였어요. 근데 게임스탑이 올라가면서 HLB도 공매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공매도인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투세 때문에 게임주들이 지금 많이 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시장에서 공매도가 제일 많은 게 어디입니까? 지금은 2차 전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2차 전지죠. 그러니까 게임스탑이 그렇게 상승하면 공매도가 또 수혜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얘기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2차 전지주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싶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2차 전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여기에 또 저가 매수세의 어떤 매력까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더 많은 교육 자료 받아가실 분들은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자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일단 오늘 시험 이제 우리가 1부에서는 어떤 종목이 상승했고 앞으로 2차 전지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지금 종목을 선택할 때가 아니야. 네. 지금 앞으로 아이고 이거 반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디님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 14일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즉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냐면은 생산을 어느 만큼 많이 하고 있느냐. 생산이 많으면은 그만큼 경기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생산자가 줄어들면 생산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소비자들한테 가는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물가 생산자가 줄어들어야겠죠. 생산자가 줄어들어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딱 15일날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즉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3월달에 10,000원을 썼어요. 그리고 4월달에 8,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 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지은 아나운서가 3월달에는 10,000원 썼다가 그다음에 4월달에는 8,000원까지밖에 안 썼다고 하면 호재예요. 그만큼 윤지은 아나운서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갑을 닫은 거죠. 네. 윤지은 아나운서가.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닫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일 CPI가 발표되고 오늘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하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파월 의장이잖아요. 파월 의장이에요. 자, 파월 의장인데 이 파월 의장은 네. 파월 때는 금리 인하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이 명분이 제일 필요해요. 시장은 상승할 명분이 필요하고 떨어질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생산을 줄어들고 있다. 생산이 줄어들어가서 생산자가 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15일 CPI는 어느 정도 3월 달보다 지갑이 다 찼다. 소비자들이.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시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하는 다시 형성이 됩니다. 다시 형성이 되고요. 이거 솔직히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올라가면은 주식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고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가 또 꺾인다. 맨날 늘 똑같은 거만 무슨 뭐 거미줄에 맡긴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이렇게 써가지고 그 거미줄에 맡긴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시장의 투심이 또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네. PPI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가 돼야 합니다. 둔화가 돼야 하고 네. 여기에 따라서 둔화가 나오면 미증시 기술주들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일 누가 오시죠? 부처님이 내일 오시네요.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문제는 15일 부처님이 오심으로 국내 시장이 시장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말이야. 살짝 아쉬워요. 살짝 아쉽긴 한데 일단은 오늘 PPI가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내일 또 CPI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14일 PPI가 미국 증시가 오늘 둔화가 돼가지고 상승이 나오는데 국내 시장은 쉬네요. 자. 우리 부처님한테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PPI가 저거 오늘 좋게 나오고 내일 시장 국내 시장이 휴장되더라도 네. 그 15일이나 16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 그러면은 16이나 시장이 상승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상승이 안 되면은 저는 여름 성경학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로 자. 떠나시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PPI 물가지수가 오늘 잘 나와도 내일 시장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또 CPI가 발표가 잘 나온다고만 하면은 내일 모레쯤은 국내 시장은 V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불닭 볶음면 살 준비하세요. 어유 좋습니다. 16일에 부일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다음 날인 15일 밤, 내일 밤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이번에 또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확인하는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CPI 지수는 좀 크게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4월 달에는 뭐 아무리 높아봤자 3월보다는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살짝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수요일장에서 상승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상승장을 16일 목요일장으로 좀 작용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좀 목요일장을 대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대비해야죠.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비해야 돼요, 지금. 네. 자, 대비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레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비할까요? 일단 들어보세요. 네. 자, 일단 중요한 거 네. CPI하고 PPI가 둔화가 돼야 한다. 둔화. 이 두 가지가 둔화가 돼야 미증시가 상승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미증시가 명분이 생기고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체 수혜주가 뭐가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신재생 그다음에 에너지. 2차 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국내 증시의 투심을 견인시킬 수는 없어요. 2차 전지와 투심을 견인시켜야죠. 작년 12월 5일달처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또 상황 타이밍이 되게 좋아요. 오. 지금 시계가 없구나. 11시 32분이죠.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밤일 거예요, 아마. 밤 9시 정도 10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시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노안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대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쯤에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중국 관세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반사 이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이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 CATA 어딘 줄 아십니까? 나 깜짝 놀랐잖아.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내가 종목 산다면 하는데 네. 시청자분 CATA 아니 회원님 그 시청자분 CATA 뭐 이런 거예요. 전기차 중고 배터리 회사요 하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오토바이 회사 아니었어요? 뭐 처음에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회사. 그래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CATA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배터리는 한국에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사각, 원톤용, 직각 배터리를 만들죠. 근데 이 중국의 CATA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CATA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직각, 사각, 각형 배터리. 원통형, 다각형 형식으로 원통형 배터리까지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샤오미, 샤오미, 화웨이, 그다음에 화웨이. BYD
비아디. 이 세 가지 쪽에다가 하니까 초저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어우, 없어요. 그래요. 초저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이 왜 중국을 전기 자동차를 계속 제재를 해야 한다는 거는 저는 여기에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나운서님, 우리나라가 네. 인터넷 쇼핑할 때 G마켓이 있고 옥션이 있고 옥션이 있고 뭐 11번가 있고 쿠팡이 있고 쿠팡 막 다 있어요. 그래요. 인터파크도 있고. 네. 근데 중국의 알리테무를 해서 초저가를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초저가를 띄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그 알리테무가 국내 증시에 국내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쇼핑몰이 다 죽어요. 가격 경쟁력이 다 떠진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전기차의 이 CATL이 배터리의 초저가를 만들어서 단가도 낮아지고 생산 단가도 낮아집니다. 생산 단가도 낮아지면은 화웨이, 비아디, 그다음에 샤오미 이 전기차들이 단가가 또 소비자 판매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마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자, 뭘 여러분들, 보셨죠? 이제 생각이 났어요. 네. 내가 상품을 사려고 했어. 네. 근데 그 상품을 사려고 했는데 네. 그림이 똑같아. 회사 마크만 틀려. 음? 그걸 중국에서 OEM을 해서 갖고 옵니다. 중국에서 20비트, 40비트 OEM을 해서 갖고 와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네. 한국에서 생산하기에는 물가가 비싸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기계가 또 들어와야 하는데 기계도 비싸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환율 위안화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만약에 소비자 판매 20만 원으로 개인 사업자가 판매한다고 하면은 네. 한국에서 이걸 제조하면 19만 원의 원가가 됩니다. 단가가. 근데 중국에서는 8만 원에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이에요. 네. 중국에서 8만 원에 갖고 오고 그거를 도매 가격으로 15만 원을 돌리고 이걸 인터넷 가격으로 20만 원에 돌린다는 거죠. 네. 한국 개인 사업자들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미국, 한국 부품들이 다 유럽 연합에 갇혀가지고 제조 단가만 해도 100만 원인데 이걸 소비자 판매 12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비싸다고 소비자들한테 이런 원성을 듣는데 중국 자체는 단가도 낮고 원자재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만큼 전기차에 대해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유럽에서 제재를 시키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전 세계가 중국산 전기차 타고 다니다가 붙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가지고 바이든이 최근에 제재가 들어온 거고 자, 이 CATL이 제재를 받는다고 하면은 관세를 100% 받는다고 하면은 네. 주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CATL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미 중국 자체 인구가 10억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말 그대로 본인 애국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애국심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원들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판매로 먹고 살 수 있다. 내수 판매면 먹고 살 수가 있지. 네. 근데 대한민국이나 그런 데는 내수 판매면 먹고 살 수가 없죠. 네. 문제는 없습니다. 관세가 다 돼도.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이 유럽 연합으로 CATL이 배터리를 유출시킬 수 있는 배터리를 이 삼성 SDI가 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더 좋고 가성비는 CATL이 좋지만은 유럽 연합은 중국산 배터리 안 쓰기 위해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반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사 이익.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네. 엔비디아가 수출 통제가 될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가 상승했습니다. 반사 이유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2차 전지 어떡해. 관세 떨어지면 큰일 났다. 에코프로 이제 지하 바닥으로 간단 말이야. 본인들만의 희망 소설은 엄청나게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사 이익으로 삼성 SDI가 상승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테슬라 주가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은 어느 정도 프리마켓에서 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네.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주무실 시간이고 내일 아침쯤에 발표가 될 건데 그래요?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데 하필이면 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시장이긴 한데 그거를 목요일 날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 원동력을 좀 키울 수는 있을 거예요. 각각 1% 넘게 상승하고 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삼성 SDI하고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즉 뭐냐? 이미 지금 천천히 기대감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마 CAT에 따라 가지고 반사 이후로 더 상승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이 특정 우량주가 어느 상승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 관세가 발표가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는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삼성 SDI에 납품을 하는 중소형주들을 또 봐야겠죠. 오, 좋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트럼프 공약에 또 반사 이익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 이 종목들은 잠시 후 알려드릴 거고요. 좋습니다. 미 대선은 이제 중국을 견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내 증시는 2차 전지주가 반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수혜주들이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2차 전지 우량주는 거의 대부분 양극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시킬 수가 있는 거죠. 2차 전지가 오르면 그렇지. 지수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자꾸 싸워야 돼. 오, 자꾸 싸워야 돼. 서로 내가 더 관세 크게 매기겠다 내가 더 하면서 관세 크게 매기겠다. 내가 더 매길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경제 쪽으로는 제가 좀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 할 때는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관세 200%로 내가 대통령 되면 200% 올라갈 거야. 그럼 바이든은 또 210% 올릴 거야. 트럼프는 또 280%.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네. 이 미중 분쟁 수혜주는 저는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히토류도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이 관세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트럼프가 되면은 2차 전지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부셔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이 트럼프 여러분들 트럼프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급할 때는 아무 말이나 내뱉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각해보니 국가들하고 미국은 대통합을 위해서 과거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 정책을 이어가겠다. 오, 대통령 당선되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당선되면은 아이고.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괴짜 같은 약간 좀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 지금 실제로 기사를 봤을 때요. 네네.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공장에서 유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200% 관세 매기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중국산 물품에 60% 관세 매기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미리 얘기한 게 그대로 막 척척 많아지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관세 한번 1000%까지 올려봅시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쟤네 도대체 명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반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글쎄요, 더 좋은 거지. 우리는 좋은 거니까요. 우리는 더 좋은 거지. 솔직히 중국,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타격이 본 게 있는데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관세 싸움에 따라 가지고 이 2차 전지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 순서도 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이 바이든의 정치적인 성향,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치적인 성향하고 이제 유럽 연합에서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연합에서 전기차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초저가로 움직일 경우에는 이 CAT에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총판매 쪽은 유럽 쪽으로 총판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총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 지금 우리- 때리고 있어요. 한국 윤주 일본. 아나운서 생각은 어때요? 저도 좀 이렇게 중국을 때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저기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그렇죠. 있으면 좋겠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 한국은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에 따라서 고해등 터진다 고 얘기하고 있는데 새우등. 내가 볼 때는 새우등이에요? 새우등이요. 죄송합니다. 새우등이구나. 네.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쓰는 기자들이 새우등이 터진 만큼 타자에 제대로 못 치는 것 같아요. 반사 이해 때문에 네.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가에 대해서 아냐고.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이득이다. 우리는 이득이고요. 그러면 이 CAT에 관세가 매겨지면은 반사되는 종목이 네. 삼성 SDI, 아이고. 그다음에 상신 EDP, 네. 그다음에 신흥 SE, 그다음에 TCCCT, 그다음에 동구산업, P에너지, 자비스
그다음에 삼진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다각형 배터리요 CATL이 어느 정도 관세에 맞으면은 CATL 매출이 유럽연합에 줄어들 수가 있다. 그리고 CATL에 대해서 향후 가이드스가 낮아질 수가 있다. 이거 월가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배터리 소재 CATL 배터리에 따라서 이 수급들이 삼성 SDI 그룹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원통형 4682 4682 4680. 4680. 4680 원통형 배터리요. 저는 수급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중에서 종목 한번 TCC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TCC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원자재, 비처 금융, 뭐 원자재들이 지금 상승 중이에요. 저 지금 스키장 한 2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아이고. 2번은 갔다 왔는데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2.7% 상승하고 자, 있습니다. 2.7% 상승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3.503까지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네.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저 보이시죠?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은 이제 TCT는 반세 이후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지금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잘 시간이에요. 바이든 대통령 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10시인데 갑자기 중국 관세 100% 지침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일단 바이든한테 잘 시간을 주자고요. 그렇습니다. 자, 주무시고 일어나면 주무시고 일어나면 발표하시겠죠. 뭐. 네.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반사 이익이 발표가 될 거고 주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샤오미는 유럽에 수출 못하나? 그리고 유럽연합은 중국이 초저가를 들어오면은 유럽 전기차도 초저가 공세에 따라 가지고 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하고 트럼프에 따라서 내가 관세 더 올릴 거야. 내가 더 올릴 거야. 내가 더 올릴 거야. 이거 서로 간에 시소타기로 관세 싸움을 시작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수급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유심하게 보는 종목이 포스코 그룹입니다. 포스코 그룹이요. 저번 주부터 얘기했죠,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미 대선의 지지율 높이기에 따라 가지고 포스코가 상승하기 전에 2차 전지 반사 이후는 에코프로가 열쇠가 열려줘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갭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소블레인 홀딩스 여기 보이십니까? 소블레인 홀딩스가 오늘 수혜주 15% 정도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위기 탔다고 보시면 돼요. 분위기 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분위기 탄 거고요. 이 소블레인 홀딩스가 오늘 상승하면서 에코프로도 같이 상승하고 같이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공매도 칼퇴 뭐 그런 거 외치고 있는데 그런 거 외칠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거 외칠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심으로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관세를 멕시코 쪽에다가 더 올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이 손수 쳤습니다. 트럼프가 100% 관세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트럼프 또 120%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늘 내일 발표할 때 130% 올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냥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주의 상승될 거고 일단은 뭐 리튬주들은 뭐 분위기 타면 상승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엔캠 뭐 세온리스 뭐 이 세온리스는 솔직히 가온리스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온리스는 좀 세로닉스가 조심하시고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가자. 자, 아이고 할 게 너무 많네. 일단 할 게 너무 많네. 지나갑시다.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없는데. 자, 시간이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포스코 그룹 수혜주는 포스코 DS하고 저는 네. 포스코 MT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스테디온이 철강주 갭상승이 되면서 포스코 MT하고 포스코 DS가 같이 상승하다가 네. 잠시 거래량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될 겁니다. 네. 왜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빨리 얘기할게요. 미국이 중국을 관세로 때리면은 중국도 미국한테 보복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유의하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건 히토류하고 리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리튬을 따가지고 타이 중국을 하고 있는 그룹이 어디냐?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포스코 그룹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아르헨티나에다가 투자금을 조달을 했고 포스코 엠텍이 이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 타이 중국이 만약에 리튬으로 미국한테 보복을 한다고 하면은 이 타이피에 따라 가지고 포스코 엠텍 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그룹하고 TCCT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다. 2차 전지 세트 수요 조나 일단은 아르헨티나 투자 자금이 조달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차이간 미중 분쟁이 다시 계속 시작되면은 원자재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리튬도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 통제를 하겠다 하면 원자재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 원자재가 올라가면 비처금류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상승이 되겠지. 이미 게임 끝난 거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전문가님 빠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못다한 이야기들,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거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빠르게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있어서 오늘 장에서는 철강 관련주들이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의 관세 3배 인상해서 20%, 25%가량 부과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인데 사실은 전기차 관련한 관세를 4배까지 더 크게 올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내일 아침쯤에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2차 전지주들이 반사 이익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공략주 말씀드렸고요. 2차 전지주들 부디 내일 휴장하지만 목요일 장에는 우리 시장 기분 좋게 한번 흐름을 이끌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기서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 잘 쉬시고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